자, 오늘 첫 소식은요. 네, 그 어제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려서 한 분이 숨지고 두 분이 다쳤습니다. 아이고, 인명 피해도 있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어제 저녁 서울 등 수도권에 이 시간당 4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. 예, 예. 이 남부지방을 핥혔던 폭우가 지금 중부지방으로 북상을 한 상황입니다. 광주 핥혔고 대전 핥혔고 네네. 서울까지 핥혔어요. 서울까지 맞습니다. 예. 이 대전 충남 지역의 피해도 상당한데 일단 뭐 수도권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렸고요. 이 폭우로 지금 서울 노원구 이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부근에서 차량이 침수가 됐는데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. 아이고, 이런. 익사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익사요? 예. 물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모양인 것 같습니다. 이런. 그리고 차 안에 갇혀있던 시민 2명이 더 있었는데 네. 이분들은 구조가 돼서 예.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. 불행 중 다행입니다. 예. 네, 이 전국적으로는 41가구 61명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네. 이 경기도 과천, 시흥, 그러니까 하남 지역의 일부 시민들은 뭐 집에 아침까지 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. 예. 피해가 좀 상당한 모양인데요. 어제 그 마포 지나던 분이 있는데 이따 나오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. 예. 그분 말씀은 비가 옆으로 온다는 거예요. 아, 네네.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오더라는 거예요. 네. 예. 어제 제가 이동하던 중에 예. 좀 약간 좀 시골길 같은 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. 이 비가 갑자기 들이차가지고 어허. 네,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어제 놀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말이죠. 피해가 있었군요. 네네. 예. 오늘도 이 시간당 오후에 한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지난밤에 철원은 80mm 1시간 동안 네. 그렇게 비가 내리기도 했대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 1시간 동안 그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피해가 커지는데 그렇죠. 오늘도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예전에 제 10mm 시간당 그렇게 비가 내리는 걸 봤는데 뭐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그런 정도였습니다. 근데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몇 배에 이르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. 네네. 아이고,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다. 예, 정민희님,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잔치국수에 부침개로 저녁을 먹으면서 축구를 봤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네요. 예, 승패보다는 선수들의 멋진 경기 기대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. 이런 날은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. 집에 계셔서 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네. 생각이 들고 축구를 보실 때는 SBS로 봐야 된다. SBS TV로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침에 요새- 항상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그렇군요. 혹시 밤에는 다른 주장을 하십니까? 아니. 밤에는 기억이 없습니다. 예. 아, 네, 아침에는 그렇군요. 항상 SBS 텔레비전으로 SBS 그 최용수 해설위원의 해설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배성재의 그 캐스터, 네. 배성재의 중계에 이어서 해설 최용수, 아주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건 활용정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, 예, 금상첨화라고 해야 되는 건지. 네. 뭐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예능을 하신다고. 그렇습니다. 그렇게 들었습니다. 자, SBS는 보는 즐거움, 이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. 네. 예. 자, 다음 소식은요. 네, 내년도 예산안이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짜였습니다. 이 올해보다 9.7% 증가한 것인데요. 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그 지난 2009년 예산안 증가폭 이 10.6% 이후에 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그 예산안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. 이 대체로 일자리 창출, 이 소득 분배 개선, 경제 활력 제고, 또 사회 안전망 확충,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합니다. 예.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보건, 복지, 일자리 예산인데요. 예. 이 총 162조 2천억 원 규모로 이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요. 그 올 예산보다 12.1% 증가를 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예, 예. 이 교육과 국방 예산도 크게 늘었는데 이 반면 그 SOC 자본은 유일하게 감액이 됐습니다. 네. 근데 다만 어제 말씀드린 이 생활 SOC 관련 예산은 좀 늘어나서 예. 이 전체적인 건설 투자는 늘어났다라고 하고요. 이 눈길을 끄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. 이 내년부터 이 전국 각지에 이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에 이 몰카 불법 촬영을 탐지하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국비가 지원된다라고 예.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민간 건물에 이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네. 이 화장실을 분리하는 데도 예산이 좀 지원이 된다라고 그렇죠. 합니다.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. 뭐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공용 화장실이 아주 많아요. 네네. 네. 그렇습니다. 이 강남여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공용 화장실에서 벌어졌다 보니까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. 예. 그리고 걷거나 이 자전거를 이용하면 이 최대 30% 할인 혜택을
주는 교통카드도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각종 증명서나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. 또 전방의 극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예. 이 보온성이 좋은 이 패딩 점퍼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아이고 좋은데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예비군 훈련비도 올해 16,000원에서 32,000원으로 2배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. 정성근 기자에게 네. 아주 피부에 와닿는 뉴스입니까? 그거? 민방입니다. 민방위가 됐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 이것을 이끌어내야 할 텐데 그냥 전략 없이 재정 지출만 확대해서는 일부 보수 언론의 우려대로 이건 뭐 세금 퍼붓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. 네. 이런 지적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자, 다음 소식은요. 네, 경찰이 지난 2009년 이 쌍용 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을 진압을 할 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고 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. 아하. 지난 2009년에 이 쌍용 자동차가 노동자 절반을 해고하려 하자 이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요. 그리고 나서 76일 만에 이 경찰이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진압에 돌입을 했었습니다. 예. 근데 이 진압 작전이 좀 끔찍한 수준이었는데요. 저희 동영상 볼 때 네네. 끔찍해요. 저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? 거의 뭐 전쟁 상황에 준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. 이 헬기에서는 막 최루액을 뿌리고 네. 이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를 쏘고 이 스펀지탄을 쏴대기도 했습니다. 예. 이게 말이 스펀지탄이지 이게 10m 정도 거리에서 쏘면 네. 그 인체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. 그 최루액을 섞은 물은요. 얼마나 쏟아부었냐면 네. 20만 리터를 쏟아부었어요. 네, 또 그 20만 안에 리터. 그렇습니다. 그 안에 또 2급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. 이게 또 논란이 됐었는데 네.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이 쌍용 자동차 파업 경찰 진압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르면 이러한 진압 작전을 지시한 주체가 청와대였다라는 것이죠. 예. 이명박 정부 청와대입니다. 예. 이 조현호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 이 강일학 경찰청장이 이것은 위험 요소가 많다면서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. 예. 그런데도 조현호 청장은 이 상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청와대 고용 담당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력 투입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. 그 상부인 경찰청의 수장, 네. 경찰청장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접 연락해서 이런 뭐 잔인무도한 그런 진압 내가 하겠다. 난 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승인을 얻었다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그리고 청와대 고용 담당 비서관이 어떻게 경찰력 투입을 승인을 할 수 있었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. 네. 그것도 좀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죠. 예. 그리고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,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헬기로 최루액을 살포하거나 뭐 테이저건을 이 노동자의 얼굴에 쏜 행위 등에 대해서 이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을 하고 경찰에 당시의 일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. 예. 또한 국가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라고도 권고를 했습니다. 네. 이런 권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행위들이 분명히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그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인데 예.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이게 벌써 얼마나 지난 일입니까? 2009년에 있었으니까 거의 한 10년 된 거네요. 네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법을 위반한 건데 네. 처벌이 아니라 좀 사과를 하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. 그저 권고만. 네네. 예, 강제적이지도 않고. 예. 네네. 오프라인은 이러한데 온라인에서 또 전략이 있었어요 보니까. 맞습니다. 이 경찰이 쌍용차 파업 비난 여론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이고. 50명의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서 네. 댓글을 달았다라는 사실을 뭐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쌍용 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. 쌍용차 조립 공장 옥상 위에서 벌어진 진압 작전 이후 네네. 30명의 노동자가 또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고가 이어졌죠. 네. 경찰 병력 투입은 최후이자 최소한으로 선택돼야 하는 건데 무도한 진압이었고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. 놀라운 일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뭐 경찰의 진압도 진압인데 이전에 이제 일종의 이제 회사의 그 용역
기업들과 이 노동자들이 맞붙는 과정에서 이 쇠파이프로 노동자들이 가격을 당하거나 예. 이 새총을 쏴가지고 이 귀가 잘리신 분도 계시거든요. 아이고 세상에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진상 조사에 나서야 되지 않나. 네. 네,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이일화님 노동자가 테러범인가요?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죄값을 받아야 한다. 주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제작진께서 이거 지우셨네. 예, 또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은 네.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, 예, 여하간 청와대 이게 책임을 단단히 져야 하겠습니다. 이명박 정부 청와대요. 그렇습니다. 예, 다음 소식은요. 네,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하루 만에 전격 취소된 것이 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 때문이었다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. 네. 이 워싱턴 포스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뒤에 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편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. 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여줬고 얼마 뒤에 방북 취소가 발표됐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신문은 김영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 방북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적대적이었다라고만 전했는데요. CNN 방송이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. 예, 예.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편지에서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이 비핵화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. 예, 예, 이렇게 예. 보도를 했는데요. 예. 이 국가정보원도 이 국회 정보위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이 방북 취소 이유였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. 예. 다만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교착 상태가 남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네. 밝혔습니다. 아이고 참 여러 가지로 벼랑 끝에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북미가 과거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왔어요. 예,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3변 시대로 함께하겠습니다.